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 실은 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매부리 TV가 이제 황제 분양 레미안 원베일리 소개드렸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이제 전세도 못 놓는 아파트여서 이제 자금력이 안 되면 넣지도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정정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세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금 부족해서 청약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3년 의무 있었는데 왜 사라졌나? 그리고 그렇다면 레미안 원베일리 청약 때 필요한 자금은 얼마?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부리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매부리 네, 13일 매일경제 기사죠. 실거주 의무 피한 원베일리 전세 나서 자금 낸다, 잔금 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레미안 원베일리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정정 안내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요.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이렇게 원래는 나와 있었는데 6월 14일 오늘 올라온 모집 공고문에는 좌측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정정사유에요. 주택법 부칙 제3조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삼성물산이죠? 시공사에 따르면 의무거주가 없어지는 걸로 구청하고 조합하고 최종 확정이 됐다. 작년 12월 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 놓고 분양가 등으로 지연이 됐던 건데 구청하고 조합이 다시 알아보니까 최초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게 살아있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주택법 개정안, 그런데 이 부칙을 보면요.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 1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칙에 따르면요. 원베일리는 최초 모집 공고를 2020년 12월에 구청에 신청을 했던 거니까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게 법 시행 전, 그러니까 2021년 2월 19일 이전에 이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한 셈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토부는 아직 원베일리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원칙상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올해 2월 19일 이후 최초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요. 2월 19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2월 19일 이전에 신청한 단지는 올해 분양을 하든 내년에 분양을 하든 최초 모집 공고를 최초 모집 공고를 올해 2월 19일 이전에 신청을 했으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레미안 원베일리는 입주 때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지금 둔촌주공이 계속 이제 분양이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분양되더라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거니까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둔촌주공도 2020년 7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면요, 둔촌주공은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는 신청을 해놨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거는 2020년 7월 작년에 분양을 한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둔촌주공 부분은 실제로 그러한지는 저희가 강동구청과 조합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우선은 실거주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놓고 추후 구청과 조합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다시 원베일리로 돌아와서요, 결국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 필요자금이 좀 더 유연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영상에서는 전세도 못 놓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잔금 대출도 안 나올 거여서 분양가를 100% 잔압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단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100% 잔압하지 못하더라도, 분양가의 일부밖에 잔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 단지죠.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구 전세값이요, 14억 5천에서 16억 원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랑 비슷해요. 전세값이.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요, 전용 5구가 13억 9,500만 원에서 14억 2,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14억, 전용 5구를 내가 분양을 받는다면 우선 계약금 20% 2억 8천을 내고요, 중도금 60% 8억 4천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중도금을 60%를 다 내가 잔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입주 때 잔금 20% 2억 8천을 내는 프로세스인데, 만약에 내가 입주 때 잔금 2억 8천이 없더라도, 어차피 2억 8천이 없더라도 이때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전세를 놓으면 이미 내가 이제 입주 때 그 잔금 2억 8천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잔금 20%를 빼고, 그러니까 총 분양가의 80% 11억 2천만 원을 이제 11억 2천만 원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원래 전세를 놓을 수 없으면요, 원래 내야 하는 건 14억, 분양가의 100%였죠. 그런데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 20%를 잔금 20%가 부족하더라도 우선은 청약은 가능하게 된 겁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것도 굉장한 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14억이 있느냐 11억 2천만 원이 있느냐는 또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청약 수요층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아까 중도금이 60%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건설사 표준약관상 2회까지는 연체가 되죠. 그러면 계약금 20% 내고 중도금 40% 내고, 그 다음 나머지 중도금 2회차를 연체하고 입주 때까지 끌고 가서 전세를 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분양가가 전체 분양가의 60% 8억 4천이죠. 지금 이 아파트 전용 5구가요, 아크로 리버파크 기준으로 평균 시세가 25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8억 4천만 원에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진짜 연체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이제 두루두루 보시면서 이제 청약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모집 공고문에는 2회 연체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대출금 신청을 위해 대출 일선을 하지 않고, 계약자는 중도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의 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보면요, 미납 시 연체로 가산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중도금 대출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마련하라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면 이제 당연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 표준약관을 보면 2회까지는 연체할 수 있고 3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요. 분양가의 80%, 즉 계약금 20%, 중도금 60%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자금이 약간 부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2회까지는 이제 계약 해지를 못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런 것이 있다고 감안을 하면 조금 이제 청약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이 있죠. 아니, 중도금 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은행 약관상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아파트는 애초에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필요 없죠. 중도금은 잔압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은행의 대출 의무 약정 위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14억, 만약에 내가 전용 5구 분양가 14억에 이걸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계약금 20%, 중도금 60% 해서 1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중도금 이외에 만약에 연체를 할 거라면 만약 이보다 돈이 부족하다면 계약금 20%, 중도금 40%, 8억 4천을 하고 중도금 2회를 연체를 하는 방법도 조금은 위험하지만 우선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 할 거라면 분양가의 100% 14억 원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단계별로 지금 금액이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분양가의 100% 14억이 딱 없더라도 도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용 4륙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지금 9억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산한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더 적은 돈으로 5억에서 6억 선으로도 청약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레미안 원밸리 청약은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정정된 모집 공고문은요 6월 14일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궁금한 부분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